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매거진 H의 제재쌤 김재경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입주권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들도 배웠고요. 그리고 입주권이 나오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요건들, 5년 재당첨 금지라든지 전매 금지 요건들도 다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다 피해 나간 줄 알았더니 입주권이 안 나오는 요건이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더군다나 이 요건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알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확인해 본다든가 아니면 5년 재당첨 금지와 같이 내가 기산일이 성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혹은 기산일이 성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효력일에 따라서 피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있다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부분들은 정말 어렵고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이거를 인지했다 하더라도 막상 체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바로 어떤 부분이냐? 다물권자 체크 여부입니다. 자, 다물권자라고 했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하려고 했었을 때 동일 구역 내에 여러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밖에 입주권이 안 나온다. 그렇다 보니까 다물권자한테서 매수하면 사실상 현금 청산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설명해 드릴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다물권자의 정의를 제대로 내릴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물권자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하게 후술하겠지만 우선은 오늘 구분해야 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세대 다물권자 그리고 1인 다물권자입니다. 이 둘이 명확하게 다르고 입주권에 대한 구분 요건들이 다르게 되는데 이 부분 오늘 깔끔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입주권에 대해서 들어가려 했었을 때 이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 다물권자는 안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가장 쉬운 것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물권자한테 매수하면 안 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이냐? 바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는 여러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서 양수한다 하더라도 분양 자격이 제대로 나오는데요.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합원에 대한 기준들을 모았었을 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대해서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 다물권자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한다 했지만 극단적으로 1인 다물권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A, B, C, D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 상식적으로는 어떤가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였다라고 하면 이때 D 물건을 매수했다 그러면 이제 온전한 조합원 분양권이 부여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의 4분의 1 공유 지분으로서 들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온전한 조합원 지위도 승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입주권 자격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 설립 인가 전이다 라고 하면 매수하셔도 걱정이 없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나기 전에 내가 A, B, C, D 물건이 똑같이 있는 상태에서 D 물건을 양수했다 라고 하면 나는 온전한 조합원 지위와 분양 신청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물권자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다 라는 거를 명심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다른 매도자분들도 역시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동일 구역 내 여러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 전이다 라고 하면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다 라고 하면 사실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독립적인 분양 자격이 없는 물건을 매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소송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물권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원칙, 언제부터인가 조합 설립 인가다 라는 이야기는 해드렸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야, 나 이거는 다물권자인데 매도할 수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매수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매도자의 물건을 사도 되는 물건인지 아닌 건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정말 중요하게 따져보셔야 된다는 것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입주권을 살려 했었을 때 다물권자 물건을 안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사실 그렇게만 넘어가게 되면 아까운 물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다물권자라고 해가지고 퉁쳐서 넘어가기에는 입주권이 부여되는 다물권자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 부분 중 하나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 1인 다물권자와 1세대 다물권자를 구분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라고 하면, 1인 다물권자는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갑이라는 사람이 A, B, C, D 물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 1세대 다물권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1세대인 거죠. 예를 들어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아빠가 A, 엄마가 B, 아들이 C, 딸이 D 이렇게 혼자서는 하나씩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동일 세대 원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다물권자에 대한 부여 요건이 좀 다르다라는 거를 개념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다물권자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까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세대 다물권자의 물건의 매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내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왜 달라지는가? 우선은 제가 법제처 해석 하나 띄워놓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구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도정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법제처 해석을 쭉 읽어본다 했었을 때 용어도 어렵고 내용도 생소하고 뭔가 개념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하는 내용들이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약간 조금 잘 와닿지가 않는데 결론은 딱 하나인 것이죠. 1세대 다물권자, 1인 다물권자는 구분을 해야 된다가 결론인 것이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었던 1세대 다물권자인 가족이에요. 아빠, 엄마, 아들, 딸 각각 있어요. 근데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들이 지금은 세대 1이었는데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돼가지고 분가를 했어요. 그리고 딸도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부모와 다른 세대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때 자녀들은 독립적인 분양 자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동일 세대 원일 때는 분양 자격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6조를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 때문에 자녀가 동일 세대 원으로 있을 때는 가족을 다 통틀어 가지고 하나밖에 분양 자격이 없는데, 자녀들이 각각 분가를 했다라고 하면 각자가 세대 주가 되겠죠. 그러면 동일 구역 내 하나의 물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직접적인 분양 자격이 부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예외를 주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똑같다라는 것이죠. 즉 조합원 분양 자격과 분양 신청 자격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녀가 독립세대주가 되기 전에 자녀의 물건을 양수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분양 신청 자격을 박탈한다라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세대 다물권자의 물건을 매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자녀한테 주택을 사주려고 했었을 때 동일 구역 내 물건을 사줘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자녀가 분양 신청 마감일 전까지는 세대 분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대 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세대분리 요건들이 바로 무엇이죠? 만 30세, 소득, 혼인, 셋 중 하나를 충족한 상태에서 별도의 독립주거 상태를 갖춰야지 독립세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독립세대주에 대한 요건은 소득세법, 지방세법에 말한 독립세대주 요건이거든요. 도정법에서 말하는 성인의 요건은 만 19세입니다. 그래서 만 19세만 넘어갔다 라고 하면 아직 대학생이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별도의 주공간을 명확하게 갖춰서 세대 분리가 됐다라고 하면 독립적인 분양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 자, 그럼 여기서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있겠죠. 아까 다시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1세대 다물권자인데 아빠, 엄마, 아들, 딸 각각 1주택씩을 가지고 있어요. 다 모두 동일한 구역이고요. 근데 이제 아들과 딸은 세대 분리가 가능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빠와 엄마는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혼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이지 않습니까? 뭐 이혼하면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이게 진짜 이혼인지 위장 이혼인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 이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도저히 안 되는가? 이혼만이 답인가? 라고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매도해도 상관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이렇게 세대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독립적인 분양신청 자격이 있는 물건이라는 것 자체가 분양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보았었을 때 제3자한테 이 물건을 넘긴다라고 해가지고 분양신청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제3자한테 양도해도 양수자는 분양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까지도 알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전에 1인 다물권자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2개가 있게 되겠죠. 우선 첫 번째로는 제3자한테 매도하는 것들도 방법이겠지만, 그런데 너무 급하게 매도하려고 했더니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아니면 이제 조합 설립 창립 총회까지도 열고 곧 인가가 날 것 같은데 아직 매도가 안 됐어. 그러면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명의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아내한테도 넘기고 자녀들한테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1인 다물권자가 아니라 1세대 다물권자로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물권자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1인 다물권자는 안 돼도 1세대 다물권자는 상관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1인 다물권자에 대해서도 입주권이 부여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바로 2021년도 상반기에 나와가지고 한동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광주고법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이 광주고법의 판결문 역시도 한번 띄어져 있었을 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결론은 이러합니다. 이 광주고법에서 판사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도시및 중앙경정비법을 잘 살펴보게 되면 조합원 자격이 별도로 있고 토지 등 소유자 자격이 또 있고, 그리고 분양신청 자격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에 대한 부분들은 규정이 있지만 분양신청 자격에 대한 거는 별도로 박탈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박탈하는 거는 부당하다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1인 다물권자한테서 양수한 소유자들도 정당한 분양신청 자격을 부여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대단히 논리적인 판결이고 저 역시도 변호사님들과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이게 확실히 맞는 말 같다라고도 생각을 했었지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었다라고 하면 제가 앞서서 1인 다물권자와 1세대 다물권자를 굳이 어렵게 구분하지 않았었겠죠. 그냥 다물권자한테서 양수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구분한 이유 자체가 광주고법에서 판결이 나왔지만 이건 고법 판결이지 대법 판결이 아닙니다. 이 고법 판결에 대해 조합에선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이 나와서
대법원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법 판결이 안 나타났다 보니 이 부분을 일반화해가지고 다 괜찮다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고요.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안 받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되느냐? 입주권이 명확하게 나오는 물건은 1인 다물권자는 안 되고 1세대 다물권자 물건을 매수하는 것은 괜찮다. 그리고 1인 다물권자 물건의 경우는 1인 다물권자도 입주권이 나온다는 판결도 나왔지만 그 이후로 또 다른 하급심에서는 1인 다물권자는 입주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판결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소송으로 간다 했었을 때 그동안의 판결 자체는 1인 다물권자는 안 된다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보호법의 판결이 그 전에 해석을 뒤집었었던 판결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슈가 되었던 판결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를 전제적으로 깔고, 그리고 나는 너무 이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서 혹은 나는 소송도 결사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 들어가도 되겠지만 보통 그런 식으로까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안전한 물건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도 제가 이 광주고법의 사례를 설명한 이유는 이런 판결을 이야기하면서 입주권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맞기는 맞는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재쌤의 요점 정리,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물권자 입주권은 안 나온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안 나오느냐? 조합 설립 인가 전의 물건은 상관없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가 문제다 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해드렸고요. 그런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양수한다 하더라도 1인 다물권자와 1세대 다물권자는 다르다. 1세대 다물권자의 물건을 양수하는 부분들은 상관이 없다까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일반인들이 그 다물권자인지 이 사람이 다세대 다물권자인지 1인 다물권자인지 이런 걸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네,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제가 앞서서도 사실 5년 재당첨 금지라든가 전매 금지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명확한 기준들이 있다는 이야기 해드렸지만 이런 다물권자는 공부상으로는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입주권이 안 나오는 요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찾아가가지고 체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공부상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합에 찾아가면 조합 명부가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이 다물권자 여부를 체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움직이고 혹은 1세대 다물권자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물건을 소유한 사람 자체는 그 구역에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으면 안심하고 양수해도 되는데 그 1인이 다 여러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조합에서 체크가 되면 상관없지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특약에다가 재개발, 재건축을 양수할 때는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문구를 넣어야 되냐면 해당 물건을 매도하는 매도자는 동일 구역 내에 해당 물건밖에 없다라는 것을 책임지며 만약에 사실이 다를 시에는 분양 자격은 본 물건에 있으며 다른 소유한 물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답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라는 문구를 꼭 적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매도자가 A 물건도 있고 B 물건도 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B 물건을 양수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B 물건에 분양 신청 자격이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놔야지 안 되면 A와 B를 공유로 해서 분양 신청 자격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적어 두셔야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예습과 복습은 철저히. 지금까지 매거진 H의 제재쌤 김재경이었습니다.